마케팅과 관련된 업체를 병임원 원장님들이 고를 때,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어떤 걸 꼭 체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포트폴리오 레퍼런스 사례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 대행사가 얼마나 많은 병원의 마케팅을 해봤고 또 어느 범위까지 해봤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레퍼런스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영업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오시다가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한 순간 연락이 잘 안 된다. 답변이 늦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수를 탄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거는 소통이 좀 잘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영업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고 입금을 딱 받았는데 연락이 그 다음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대행사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따내기 위해선 처음에는 뭐 과장도 하실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이제 계약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보니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역량이 되어도 내부에 이미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을 하실 수가 없다 보니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 광고비를 더 많이 쓰는 클라이언트한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피드백이 늦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양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굿즈 쪽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굿즈 쪽은 사실 체크리스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다시 또 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뭐 처음에 뭐 100피스, 200피스, 뭐 1000피스를 제작해 볼 수 있지만 소진율이라든지 주문량은 처음 계약할 때는 얼마든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래서 굿즈 쪽은 레퍼런스보단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가 사실 효과를 보느냐 안 보냐의 차이고 굿즈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돈을 더 쓰는 쪽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홍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굿즈가 효과를 보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고객 이벤트를 계속해서 해서 더 많은 판촉을 이뤄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판촉은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업체가 계약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뭐 몇 개월 이상 하고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업체라면 확실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은 병원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이라는 툴 안에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의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굿즈는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죠. 특히나 환자 유인 행위에 저촉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한 것들이 굿즈이기 때문에 대가성이냐 아니냐, 편의성이냐 대가성이냐의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판촉물이 어디까지 편의성이고 어디까지 대가성이냐를 기준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처 방안들을 미리 제시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럼 판촉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액이 저렴한데 싼 데서 하는 게 최고인 거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판촉물이 있고 답례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을 저희 병원에 오세요 하게 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의미의 제품이 있는데 사실 오세요의 제품엔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크게 의미를 담아두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품이 항상 병원엔 따로 제2 플랜으로 있어줘야 되고 오세요라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형태의 판촉 제품들은 큰 비용을 쓰지 않는 저렴한 제품이 그래서 좋은 제품이라고 보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의미를 담은 제품들은 확실히 물론 그렇다고 너무 비싼 제품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제품의 퀄리티를 지킬 수 있는 검증된 제품이 제공돼야 병원의 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컨텐츠 마케팅으로 이제 주로 진행하시는데 네네. 그럼 그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병임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블로그 노출하고 아니면 키워드 광고하고 의료법
심의 봐가지고 관련된 거 진행을 하고 밖에서 판촉물 뿌리고 오프라인으로 전단지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뭐 온라인으로 블로그 마케팅이나 뭐 기타 등등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미디어 시대고 그리고 뭐 누구나 우리가 유튜브 보고 SNS도 보고 쇼츠나 릴스도 보고 이렇게 하듯이 병원에서도 본인들의 가치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제 병원 자체 브랜딩 혹은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디어 채널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병원에 방문을 하시더라도 환자들이 보통 대기실에서 저희는 병원을 말씀드려요.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시며 스몰 토크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기분 상태는 어떠신지 날씨는 어떠신지 환자들의 긴장도를 풀어주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신 선생님들은 모든 환자들을 다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대기실 내에서 TV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모니터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질환에 대해서 아니면 원장님께서 직접 치료 후 삶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틀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병원을 보여줄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아무리 병원이 커도 병원에 오셔서 진료 데스크 접수하시고 원장님 보고 서치실 갔다가 퇴원을 가시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진료도 해? 이런 진료도 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에 나오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병원의 홍보적인 부분과 신뢰적인 부분을 동시에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들과 이제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믹스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제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박수진 대표님한테 좀 요청을 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건 저희도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를 눈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병원에 들어가는 사진 종류가 이제 뭐 프로필 같은 인물 사진 그리고 인테리어 사진 그리고 상황 연출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사진은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뭐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들은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보통 병의원을 갈 때 플레이스를 찾아보고 가잖아요. 보통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병원의 내부 모습이거든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게 생각보다 좀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고 싶은지. 그래서 병원을 말 그대로 딱딱한 공간이 아닌 뭐 플랜테리어를 같이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카페 같은 분위기 좀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좀 많이 하니까 그러면 조금 여기 좀 가보고 싶은데 여기에 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이미지 스토리텔링이 있으면은 접근이 좀 더 쉬워지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 특히 병원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케팅, 굿즈, 영상 제작, 사진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